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다목적 차량 이용이 필요한 승객과 또 영업용 차량 공급자를 매칭해주는 차량 중개 플랫폼 타고가요의 최순성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봄날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농장에서 과수 재배를 위해선 나무에 오르거나 나뭇가지 사이에서 작업할 일이 많고 일손도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자동화 기계로 약재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과수원 외곽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방법으로는 일렉타르를 방제하는 데 4시간가량 걸렸지만 이 무인 방제기를 사용하면 30분 안에 전면 방제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수작업인 가지치기와 꽃따기도 이젠 기계의 도움을 받는데요. 실증 결과 일렉타르당 340시간과 506시간씩 걸리던 가지치기와 꽃따기 작업을 각 4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계화와 무인 자동화 시스템 보급에 속도를 내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과 과수원을 디지털 사과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인데요. 오는 2025년까지 생육 모델링과 병해충 예방 기술까지 접목한 디지털 사과 과수원을 더욱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업들이 일상 회복을 준비 중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출근을 늘리고 금지됐던 회식과 출장, 대면 회의도 점차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회복이 가까워졌지만 업무 환경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은 데다 기업들도 비대면 업무의 효율성을 확인하면서 엔데믹을 준비하는 방식도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력 유출을 막으면서 직장 복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최적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철강제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철강업계의 주 고객사인 조선업계와 건설업계 등에서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급등분을 호판값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조선업계는 지난해에도 수차례 가격을 인상한 만큼 추가적인 인상은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을 놓고도 철강업계와 건설업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대형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철강값 인상을 놓고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장이 나비 효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타고가요의 최순성 대표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공항 이동이나 여행을 위해 이동 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2만 6천여 대의 렌터카는 물론 대형 택시와 콜밴을 차량 공급자로 활용하는 차량 중개 플랫폼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가 차종부터 요금과 후기 등을 비교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차량 중개기업 타고가요. 이들은 공항뿐만 아니라 웨딩, 여행 등 목적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예약,
결제, 차량 자동 배정이 가능해 특히 장거리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재인에서는 다목적 차량 이용이 필요한 승객과 영업용 밴이나 다목적 렌터카를 서비스 매칭해주는 스타트업 타고가요의 최순성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그 2018년도에 그 사전 예약 중심의 운전자 포함 밴 차량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콜밴이나 대형 택시를 이용자에게 연결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이렇게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을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고가요 브랜드는 저희가 뭐 타자, 타다, 타고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타고 간다는 의미와 그러니까 차를 탄다는 의미와 그다음에 차를 타고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 의미를 두 개의 단어를 합성화시켜서 가요라는 존칭어를 또 붙여갖고 손님들을 좀 이렇게 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모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고가요라는 브랜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전국에 이제 공항을 갈 때 차량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행이나 뭐 골프를 가시는 분들의 수요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차량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업 활동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쓸 수 있는 이런 다목적 차량으로 해서 22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또는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이제 고객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나 승차 인원수 등을 이제 예약을 이렇게 하시면 최대 10명의 운전기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받을 요금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비교해서 요금이나 차량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탈 수 있는 이런 차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고객들이 이제 그 예약을 하셨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금이나 이런 걸 골라서 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손님들이 자기가 탈 차를 실제 이용할 차를 직접 고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용 후에 저희가 이제 만점이 5점인데 5점 이상 만점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이용 후기가 전체적으로 한 97% 정도 나오고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이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차량이 좀 늦게 도착하거나 또는 도착을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고객 보상금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만일에 이제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보험 처리 같은 걸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 손해사정사를 배정을 해드려 가지고 고객들이 좀 보험료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보험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좀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 품질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 쪽에서 그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은 그 거의 100% 그 영업용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택시나 렌터카나 콜밴으로 이제 정부의 허가가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는 이런 차량들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최초 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쪽 업종에서 2년 이상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본 이런 기사님들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차량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차량 종류들도 2년 이내의 차량들을 보유한 운전기사님들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뭐 영업 허가증이 있거나 차량 보험을 가입했거나 뭐 무사고나 이런들의 이 자료들을 다 검증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고객 쪽이 예약을 할 때 보여드려 가지고 훨씬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나 안정감을 갖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겨울이었어요. 작년 겨울이었는데 눈이 이제 많이 온 상태에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는 고객이 계셨어요. 일행이 한 6분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제때 못하면 전체 제주도 갔을 때 전체 일정이 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 상황에서 저희 고객센터에서 항공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탑승 수속을 좀 빨리 준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운전기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저희 고객센터로 알려주면 고객센터에서는 항공사 직원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지연 출발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고객들을 무사히 태워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시는 편에 차편에 그 제주도 그 토사품의 귤 상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만족감을 느꼈는데요. 그 저희 서비스는 그 단거리를 이동하는 택시랑 달리 고객분들은 이 차량을 이렇게 대절해서 쓴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차를 타면 목적지의 도착뿐만 아니라 목적지 이후의 일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아무튼 승차를 하시면 정해진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리는 어떤 약간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6년도, 17년도 사이에 이제 해외에 좀 여행 갈 일이 있어서 가족들 한 6명 데리고 이제 인천공항을 자가용을 끌고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부터 공항까지가 이제 거리도 머니까 운전도 좀 길게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이제 주차장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찾을 데가 없으니까 몇 바퀴를 돌았었어요. 그러다 겨우 이제 자리가 보여서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터미널까지 가야 되니까 공항 순환버스라는 걸 또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행도 많고 짐도 많은데 막 이렇게 해서 터미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착을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비행기 타는 것도 일인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없는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다가 이제 공항 콜밴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공항 콜밴들을 소비자하고 이렇게 잘 연결을 해드리면은 그 기사들 입장에서도 좋고 고객 입장에서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그 운전기사들은 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네이버에 검색 광고나 이런데 뭐 한 달에 한 5, 60만 원 이상씩 광고비를 들여요. 근데 저희 쪽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고객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기사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안 들이고 고객을 갖다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차량들을 비교해서 어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인 기사나 이용하는 수요자인 고객이나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정부에서 그 해외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 그 공항에서 반드시 방역 차량이라는 거를 타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방역 차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그 분리할 수 있는 비닐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손 소독제도 비치해야 되고 고객들의 승하차를 하고 나면 반드시 소독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 차를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영업용 차량들이 차량 공급자로 들어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하기가 되게 어렵고 정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그 차량을 갖고 있는 업체들로만 선정을 하더라고요. 방역 차량이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대응을 못했죠. 못했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쪽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기사님들 중에서 그 방역 차량으로 그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차량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고객들이 예약을 하면 그렇게 방역 차량으로 인증받은 그 차량들만 예약을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시스템 쪽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약간은 그 저희가 좀 특수를 좀 늘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인천공항에 이제 여객자 수가 감소를 하는 바람에 뭔가 또 대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방역 차량을 운영했지만 뭐 인천공항 이용자가 월 이용자가 600만 명에서 지금 30만 명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뭐 방역 차량만 갖고도 이렇게 안정된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풀어냈냐 하면 그
공항 말고 그러니까 비공항 서비스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골프장을 가거나 병원 진료 쪽에 이용을 하거나 이런 어떤 코로나와 좀 관련이 없는 좀 영향을 덜 받는 이런 서비스들을 좀 추가로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현재 이용자 숫자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단거리를 이동하는 택시형 시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나 뭐 타다 등 여러 업체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단거리가 아니라 약간 중장거리를 이용하시는 또는 사전 예약을 원하시는 또 그 다음에 차량을 약간 대절해서 쓰신다는 이런 고객층들을 좀 유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그 예약 단계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역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약된 서비스를 운전기사들이 완벽히 소화를 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좀 강조하는 쪽으로 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타다나 카카오보다 좀 나은 서비스들이 뭐냐면 그래서 공항에 내 가족들이 입국을 할 때 예약을 해놓으면 공항 입국장에서 이렇게 운전기사분들이 피켓을 들고 맞이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동반하시는 고객들은 이제 유아 카시트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셔서 웨딩카로 쓰시는 분들은 차량에 이렇게 꽃장식 같은 걸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약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다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분들은 그 서비스들을 일일이 본인들이 정성 어린 손길로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들보다 한 차원 더 발전된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나 이런 게 자꾸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자들한테까지도 그걸 요구하기 시작을 해서 모빌리티 시장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를 좀 이렇게 품질을 좀 좋게 만드는 이런 역할까지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그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인천공항까지 벤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은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도 벤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 예약을 하실 때 만약에 이제 방콕 공항을 가신다 그러면 방콕 공항에서도 차량을 바로 연계해서 예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굉장히 편하고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도 저희 그 국내의 그 토종 브랜드, 타고가 이런 토종 브랜드로 해외 시장에서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해외 진출 사업이 저희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객분들의 이동하는 모든 길에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항상 안전하고 친절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